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이 빈칸 채우기 문제 있잖아요. 그 빈칸 채우기 문제를 분석해보고 어떤 단원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형과 나형으로 일단 나뉘겠는데요. 가형부터 좀 볼게요. 이 가형을 보면 2016학년도에는 수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기, 이게 문이과 동일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2016학년도인데 2017학년도로 이제 넘어오면서 6월 달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백이 등장을 해요. 이때 2차 곡선, 포물선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9월이랑 수능에 이제 드디어 확률과 통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확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통계 평균 구하기 나왔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수능 나왔었습니다. 이게 문이과가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문이과 동일, 여기는 나형 출제가 안 됐고 여기는 또 달라요. 그리고 이 문이과 동일, 나형 출제 안 되고 문이과 동일. 문이과 동일, 문이과 동일. 이때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수능 아직 안 봤으니까. 2017학년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 확통이었고 확통이었어요. 계속 확통이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이후에는 빈칸 채우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평가원도 확통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게 총 3단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보니까 통계 파트 이때 나왔고 순열 나왔고 이항 정리도 나왔고 경우의 수 나왔고 확률도 나왔고 중복조합 출제됐고 경우의 수 출제됐고 또 여기 독립 경우의 수, 여기는 이제 확률을 물어봤었고 현재 이런 상황이고 올해는 완벽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률과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뭐가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훑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나형은 2016학년도에 가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7학년도를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확률이 출제가 됩니다. 얘는 이때부터 벌써 확률이 시작이 됐어요. 아까 이과는 여기가 기백자리였죠. 얘네들은 여기 이 이후로 계속 확률 이렇게 이때 출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확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와 이때. 근데 또 웃긴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되는 추세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안 돼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럼 현재 대부분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문이과 동일하죠. 이렇게 대부분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거 2018학년도 11월 수능 이때 이과 거랑 이때 문과 거랑 달라요. 얘는 분산구학이었고 얘는 이과는 확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빈칸 문제가 확률과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즘 추세를 봤을 때 확률과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확률과 통계를 맞추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빈칸 문제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고난도 문제입니다. 빈칸은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입장에서 이 빈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계를 쪼개주는 거예요.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분류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를 실력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 난이도가 너무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정면 승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가, 나, 다 빈칸을 채우는 조건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어쨌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해를 처음에 좀 해야 돼요.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1단계로 이해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계산을 하는 이런 단계들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 그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하고 문제에서 나눠준 그 각 조건대로 전략을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으로 마무리해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최근 기출 문제랑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볼 거냐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2017 수능, 2018 수능, 2019 수능 요렇게 일단 3개. 이거 문이과 동일, 얘는 동일 아니고 얘는 동일이죠. 그럼 여기서 문과 이과 걸 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얘네들 한 번씩만 풀면 되겠죠. 얘 이렇게 3개를 풀 건데 얘네랑 이과는 다르니까 얘 한 번 더 풀겠다고요. 얘 문과 이과 거 따로따로.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올해는 6월, 9월 문이과 둘 다 동일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을 지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제가 여기다 쫙 정리를 해놨고 요거 정리한 표 있죠.
이 표 정리해 놓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이 확률 이 빈칸 문제 달라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살펴봤고, 이것들을 이제 제가 기출문제 영상 손풀이 영상들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문과 다 똑같아요.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오늘 볼 건데 얘만 문과 거 따로 또 볼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부터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자,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거. 처음에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운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채널 보시면 수능 여기에 2017학년도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나형에서도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Y에서 이제 세 점 여기 그러니까 X로 이제 1만큼 이동한 거나 Y로 이동한 거나 혹은 둘 다 이동한 거랑 이것들 중에서 이제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자, 여기 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해 단계예요. 이렇게 뭐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1만큼 가고 둘 다 1만큼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저 부분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프를 이제 반복해서 0,0에서 4,3까지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이런 모든 경우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로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평균 구한다고 했죠. 이거의 뭐 평균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점프를 반복하여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애들이 못 풀 것 같으니까 단계를 쪼개준 거예요. 그럼 이 단계를 쪼개줬으니까 우리는 그 평가원에서 단계를 쪼개준 거를 바탕으로 한 줄씩 이해하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0에서 여기서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n개가 되겠죠. 이제 확률을 구할 거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한다면 그러면 빠르게 이동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 1,1 이렇게 해서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서. 오면은 가장 빠르게 3,3까지 오고 한 번 더 가주면 오른쪽으로 4,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만 움직여주면 된다.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 가에 거고. 들어올 말은 4고 그럼 k가 4였으니까 가장 큰 값은 7이다. 제일 느리게 움직이는 건 7이다. 7이고 가장 적게 움직이는 건 4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움직여준. 자, 여기까지가 상황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일단 못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럼 요런 거 위에서 예시를 들어줬죠. 3개나. 그럼 이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여기 빈칸에다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뭐를 채워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게 4,3까지 이동하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 다 구해줬네요. 나머지 건 다 구해줬고 k 플러스 2 그럼 가장 많이 이동하면은 7칸인데 6칸만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1 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한 번만 가는 걸 발견하는 거. 4,2, 4,3 이렇게 가주면 전략을 딱 세웁니다. 그럼 이거 6개를 여기가 이제 전략 단계인 거죠. 앞에서 이해를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갖다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3팩,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나에 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줘요. K부터 K 플러스 3까지 확률 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 문제 자체가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한 줄 한 줄로 쪼개준 겁니다. 그럼 이 한 줄 한 줄 쪼개준 걸 바탕으로 계속 그 빈칸 전후를 보면서 나아가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 조건 앞에 요게 있어.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위에 P 다 구해놨고 그러면은 차례대로 다 구해놨으니까 얘네들의 합이 1이다를 이용해서 이 다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 단계에서. 여기 확률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우리가 지금 n분의 1에다가 이거 나 계산해주면 또 하나가 되죠. 그 4개 더한 게 1이다라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 계산해주면 6, 5, 4, 3팩토리얼 밑에 3팩, 2팩 34에다 이거 다 계산해서 4개를 더해라. 그 4개를 더한 게 1이다라고 식을 놓으면 129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요거 말고 이번에 2018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겠습니다.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게가 그러니까 1인추가 6개가 있대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 표현을 해주고 무게가 1인추가 6개가 있고 무게가 2인추가 3개가 있어요. 네, 2인추도 써주고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려고. 비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주사위 1개를 사용하여 다음에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2 이하면 그러니까 즉 1하고 2라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게가 1인추를 넣는다. 이해 단계. 그리고 눈의 수가 만약에 3, 4, 5, 6, 3 이상이면 3, 4, 5, 6 중에 하나가 주사위 던져서 나오면 무게가 2인추를 한 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 위의 시행을 반복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문제가 처음으로 길죠. 6보다 크거나 끊어야 같을 때, 돼요, 이렇게.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때 이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 자, 문제 엄청 길죠. 이렇게 끊어서 잘 읽어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이 여기다 주머니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사위 던졌더니 어떤 상황에서 이걸 넣고 어떤 상황에서 2인 걸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해요. 이해를 했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쪼개져 있는 거고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 이미 쪼개놨어요. 단계들을. 문제를 푸는 단계들을. 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번에 딱 연속으로 3번 만에 끝날 수가 있죠.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2 들어가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끝낸대. 그래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4, 5, 6 중에서만 3번 연속으로 나오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3분의 2의 3제곱이겠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2가 다 들어가니까. 첫 번째 경우 그게. 경우 나눠준 세 거죠. 번째 시행까지 넣은 총 무게가 4인 경우. 즉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세 번째가 4잖아. 2가 반드시 들어가줘야겠죠. 네 번의 사건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니까 네 번 만에 끝나야 되는데 6g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를 넣는 경우니까 총 무게가 여기까지가 4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까지 넣은 게 1, 2, 2라서 이미 5g이죠. 그럼 무조건 네 번째에 끝나는 경우로 상관없어요. 나눈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여기까지 번째, 다섯 번째. 5인 경우로 그러니까 나눌 수 다 있어요. 쪼개주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P가 4인 경우에는 여기 1, 1, 2, 2라고 되어 있을 때 골라주면 요거 이 뒤에 게 요거라는 거 알아야 되고. 3C2에 1이 나올 전략 확률은 세워서 3분의 가져야 1이었죠. 되죠. 이해를 그거가 하고. 2번 나와주고 전략. 3분의 2가 한 번 나와주고 그리고 반드시 2가 나와줘야 되니까 2가 나오려면 3분의 2 요거가 바로 나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세 번째 경우 X가 5인 사건은 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다섯 번째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네 번째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다. 그럼 1, 1, 1, 1 그리고 마지막에 2 이런 경우도 하란 대로 하면 있고 돼요. 다섯 번째 실력으로 시행에서 풀려고 무게가 하지 마요. 뭐 2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고난이도입니다. 네 번째 시행까지가 1, 1, 1, 2라서 5밖에 안 채워졌죠. 5를 그다음에 딱 1이 되는 된 게 경우 네 중요하지 번째까지가. 않다.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 여기 계산이 된 거죠. 마지막에 3분의 2 딱 나와주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서로 다른 4번의 시행 중에 3번을 골라요. 3분의 1의 확률을 3개니까 3, 3분의 2의 확률을 한 번만 딱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가나다의 알맞은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지가 구해줬고. C분의 A, B를 구해봐라. 그럼 C는 여기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확률과 통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나온 그 상황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를 해줬으면 시험 문제에서 경우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전략만 세워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17번 문제를 17번이었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합성함수 얘기가 나오죠. 집합 x에 대하여. 이거 문과 상황. 19번이랑 문제가 똑같은데 그냥 안 붙이고 바로 풀어볼게요.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개념이 우선 잡혀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읽는 방법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합성함수의 치역이 돼야 되면 이거 그림 좀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이렇게 이해를 했을 하려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해. 내용을 봐보면 얘랑 얘의 치역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골라진 애들을 A라고 할 거고 여기 골라진 애들을 B라고 해봅시다. 네, 이런 기본 개념이죠. 만약에 A에서 골라진 애들이 6명, 즉 이 6개가 다 골라진다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1대1 하고 해줘야 있는 거예요.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이 원소의 개수가 5개, 즉 이 B가 5개만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N의 A의 개수가 6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해되죠? 만약에 A의 개수가 4 이하다. 그럼 여기 4개 이하가 골라줘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에 6개가 다 대응되면 얘가 같은 함수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6개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우린 지금 5개인 것만 구한다며 2번 합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 2, 3, 4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그럼 여기서의 대응이 될 때 4개 이하가 골라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안 된다. 즉 그러므로 딱 A가 5개일 때. 즉 자,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시켜줬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 그런 상황일 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딱 5개만 골라질 때 어려우니까 나눠준 거예요. 5개가 골라지는 상황을. 그러한 상황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NA가 5인 거. 그럼 여기서 6개 중에서 5개를 골라주려면 하나를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버릴 거 하나 골라요. 6C1,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안 골라진다고 쳐볼게요. 골라지고 이렇게 5개가 골라지고 얘가 안 골라지는 거예요. 2번. 그러면 1에서 선택되지 않는 원소를 뭐 K라고 하죠. K가 지금 현재 우리가 6이죠. 6이라고 가정을 안 했으니까 됐으니까. 집합 이해를 하는 A에서 거예요.
F6을 선택하는 경우의 넣어봐요, 수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해를 현재 해주기 위해. 이 1, 2, 3, 4, 5는 뭐 지네끼리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겠죠. 뭐 지가 지한테 이렇게 배열돼도 되고 이 5개는 뭐 알아서 가는데 이 6,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가주면 되죠. 한 번 더 가면 1, 2, 더 3, 가야 4, 5 되죠. 중에서 그러니까 OC 1인 거예요. 여기를 봐주면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한 여기서 가지를. 1로 갈 때 얘는 가면 안 되잖아요. 이 5개죠. 이 5개 애들은 이 6으로 안 가고 이 1, 2, 3, 4, 5 중에서 가주면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왔던 그대로 얘가 예를 들어서 1, 3으로 갔고 아까 전에는 뭐 요 2, 예시였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5팩토리얼이니까. 걔네들이 맞게끔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5팩토리얼이 있다. 이렇게. 그럼 문제. 6 더하기 5 더하기 5팩토리얼 120이죠. 세 개 다 더해주면 1번 1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일단 얘는 좀 이번에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없으면 일단 문제를 못 풀어요. 일단 첫 번째,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온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풀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 다음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이과가 똑같았고 아까 2018학년도 있죠. 2018학년도 수능이 이과 문과가 달라요. 17번 문제를 보도록 분산 하겠습니다. 구하는 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때 뭐 이 2의 x가 알려줬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표가. 그리고 문제에 써 있죠. 이 2의 y가 평균이 0.5다.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얘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된 게 그냥 이 분산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그냥 알아서 구하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 x로 그냥 구하기에는. 얘가 숫자가 너무 소수점 아래 3자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y로 이렇게 치환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그 상수배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y는 10 곱하기 2의 x승 요렇게. 그럼 얘네도 간단해지고. 여기서만 그냥 평균 구해버리면 심플하니까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하기 어려울까봐 문제에서 이렇게 쪼개준 겁니다. 그 난이도도 좀 쉽죠. 나형에서 17번이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표가. 그리고 문제에 써 있죠. 하란 대로 하면 돼요. 2의 y가 평균이 0.5. 0.5다.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구한 다음에 그게 0.5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여기 써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0.5는. 그냥 6분의 4고 얘 6분의 3이니까 따라서 A의 값은 6분의 1이 구하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써서 또 구하고. A가 이제 6분의 1이면 기본이죠.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므로 이게 6분의 4죠. 그럼 B도 6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가랑 나에 들어올 말은 둘 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다를 구해주면 이 분산, 이 분산. Y와 어떻게 구해요, X의 여기서? 분산 관계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구해? 이게 분산 씌우면 이게 분산 제곱돼서 씌우면 나오죠. 그러니까 제곱돼서 100이 얘 무시되고. 다에 들어올 말은 100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3, 여기 25. 그러니까 9분의 25. 5번이 VY 써있네, 여기.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곱돼서 나오죠. 여기 VY가 써 있죠. 그럼 얘는 알고 있고 이거 앞으로 이거 제곱돼서 나오니까 100이 곱해져야 되죠. 그럼 100 곱하기 VX니까 요 VX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12분의 7이니까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6월 모의고사 올해 6월이랑 올해 9월 이 가형 나형이 똑같았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상황. 이 8장의 이제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모두 한 번씩을 사용해서 8개 자리에 각각 임의로 하나씩 놓는다. 근데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가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문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K, 뭐 AK 계속 이런 식으로 카드 8개 나오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에는 숫자들을 대입을 해보면서 자기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잘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를 그쵸? 들어서 뭐 5 같은 거. 그러면 5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5 이하인 사건을 AK.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자리를 딱 정하면 그 자리에 올 숫자는 그 자릿수보다 이하인 숫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독립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이 쫙 써있다 이제 나눠놨다.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AK라는 거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서 본인을 계속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몇 번 보다 보니까 계속 좀 이해가 슬슬 되죠. K번째 오는 수는 이제 K 이하의 자연수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대요. K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총 8개 중에 그 K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는 아무렇게나 놓이면 됩니다.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건이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그러면 이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일반식으로 구해봐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여기 문제에 보면은 대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꿀팁입니다. K가 또. 4. 즉 자, 4번
문제에서 어떤 수를 대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될지 뭐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되고 본인을 이해시키면서 그걸 일반식으로 뽑아내도 되는데 문제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몇을 대입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넣은 상태에서 문제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겠죠. 번째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가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릿수 이하의 숫자가 올 수 있는 문제 거니까. 써 K 있어요, 이하의 이렇게. 사건, K 이하의 사건 여기 오는 숫자가. 그러면 총 반복해서 8개의 읽으세요. 수 중에서 1, 2, 3, 4가 와야 되니까 신중하게. 확률은 8분의 4. 즉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 가가 2분의 1이 아니라 요 P가. 하필이면 그게 K번째가 4번 K가 4일 때가 2분의 1이라는 소리. 일반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구해요. M에 3 넣고 N에 5 넣고 이 Q를 구해봅시다. 3 넣고 5 넣고. 그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8개의 자리가 또 있어요. 넣어봐요 이렇게. 근데 이해가 잘 안 이 되니까. 세 번째 자리에는 1, 2, 3 중에 하나가 와야겠죠. 그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죠? 만약에 뭐 2가 왔다고 치면 나머지 거 상관없고. 이 다섯 번째 자리에는 2는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1, 3, 4, 5 중에 하나가 와야 돼. 네. 나머지 7개. 이 앞에서 하나 먹었으니까. 7개 중에 4개만 오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14분의 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분의 1이 P고 Q는 14분의 3 여기까지 된. 그 다음에 이 R. 이 다에 들어올 말은 바로 R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독립이기 위해서는 이게 항상 망조시켜야 된다. 그때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는 한번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독립이 되기 위해서 우선 이 확률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독립 7, 조건 알아야 8, 되죠. 하나, 개념입니다. 둘, 셋, 기본 넷, 개념. 다여 7, 8개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어느 정도는 m개고 어느 정도는 뭐 n개라고 하면 이 n번째에 오는 수는 확률이 8분의 m이겠죠. 그 네. m 이하의 수가 와야 되니까. 자, 지금 이 앞에서는 뭐 4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계속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다 풀 때 그 이해를 바탕으로 빵 이런 식으로 미지수 놓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번째 올 수는 원래 8분의 n이죠. 원래는 8분의 n 이렇게. 지금 이거 푸는 겁니다. PAM, PAN. 원래는 이건데 이게 독립이려면 8분의 m의 확률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한개 썼죠, 지금. n번째 오는 그 n번째 오는 숫자는 앞에서 쓰인 한 개를 빼야 빼고. 돼요. 즉 7분의 남은 7개 중에서 n개가 다 못 오고 n-1개가 네, 앞에서 한 개 썼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그렇게 만족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8분의 n, 8분의 n 어렵죠. 약분시켜주고 x자로 곱하면 그 7n이 8n-8이니까 따라서 n의 값이 8임을 알 수 있어요. n이 8이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m이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7이 7가지가 있으니까 달라야 총 되니까. 개수가 7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봤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이해가 잘 안 되게끔 엄청 어렵게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알려준 그런 숫자들을 대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이해를 시키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식이 써내려 가지는구나를 이해를 해서 이렇게 딱 표현해서 문제를 풀리게 이렇게 6월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9월 볼게요.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공 6개, 자, 파란 문제 공 이해를부터 3개, 합시다. 노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상황 파악. 주머니 안에 레드 상황을 6개, 그려요. 좀 쓸게요. 블루 3개, 노란색, 옐로우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천천히, 하여 다음 천천히. 규칙에 따라 세 사람 ABC가 점수를 얻는다. 그럼 규칙을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렵게 빨간색 나왔죠? 공이 나오면 요거 이해 못하면 A가 끝나. 3점, B씨는 각각 1점씩 이렇게 얻고 요걸 파악해줘야 돼, 핵심을. 파란색이 나오면 A는 2점, B만 6점이에요. 얘는 이제 차이가 B가 있어요, 얘네. 그리고 한 노란색이 놈만. 나오면 A는 2점, B도 2점, C만 6점.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주면 B가 점수를 많이 받네. 네. 노란색이 나와주면 C만 점수를 많이 받네요. 네, 이런 거 빨간색은 잡아줘야 뭐 됩니다. 이렇게 A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시행을 독해예요, 계속해서 얻은 점수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춘대요. 다음은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분일 확률. 네, 이런 거 A만 구할 거래요. 24점 집중. 이상이다. 이런 말이고. 그럼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X개, 파란 공을 Y개, 노란색 공을 Z개라고 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분이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이 뭐 조건 만족하는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만족하나보다 하면 돼요. 따져볼 그런 필요도 그리고 없고 수능성 다 구해줬어요. 하나보다 이러면 되죠. 자, 문제에서 이거를 그냥 풀라고 하면 못 풀 거 아니까 단계를 쪼개준 거예요. 이 문제 고난이 이 조건을 돌아서. 만족시키는 순서상 이세 개만 따져주면 된다고. 순서상도 구해줬고 이제 우리는 빈칸 이해하고 맞추면 전략 되니까 세우고 들어가면 이런 돼요. 경우에는 가다 뭐 이런 경우는 가다 똑같나 봐요 확률이. 대칭이죠. 구조적 대칭성을 이루죠. 얘는 이제 6점 받고 2점 받고 얘는 2점 받고 6점 받고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같은 확률을 나눠주나 봐요.
그리고 622일 때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하므로 그 확률은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봐주면 일단은 612 이런 상황을 좀 볼까요? 얘가 6개가 먼저 나와주면 얘 몇 점 맞죠? A, B, C의 빨간색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6개 뽑히면? 자, 얘는 6개가 나와주면 18점, 얘는 상황을 쓰는 6점, 거예요. 6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개, 2개가 이렇게 나와주면 파란색 한 이 개. 파란색이 1개 나와요 이번에. 그럼 얘는 총 20점이 될 거고 누적해서? 얘는 12점 누적을 쓰는 거예요. 얘는 8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두 번이 노란색이 나와야 되니까 C만 6점 올라가고 나머지는 2점씩 이렇게 얘가 2점이 올라가. 그러면 14, 얘는 6점 올라가면 14 이렇게 되죠. 또 얘 24가 되고 그럼 A 24점 얘가 맞고 끝났지, 게임. 16, 24점 얘는 이상? 20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A만 먼저 24점 만들었으니까 게임이 끝났네. 네. 그러면 그냥 612는 빨간색이 6번인지 뭐 파란색이 1번, 노란색이 2번 이거를 순서가 상관이 없네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A가 맨 어차피 마지막에 A가 나오죠. 게임 끝나니까. 이 9개를 배치를 할 같은 때 상황. 그럼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시행에서만 이제 빨간 공이 나와야 한대요. 그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봤더니 622 여기 보이죠? 621 바로 위에. 이렇게 621이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621일 때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A가 24가 만들어져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개는 나와주고 끝나야 되니까 맞아요. 먼저 뭘 따져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을 세울 때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이 나오면서 끝나라 이런 거니까 5개, 2개가 나와줘야 돼요. 9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때 A가 나와주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예시를 준 거예요. 621, 612면은 벌써 게임이 끝나요. A가 24점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빨간 공 6개 뽑히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큰 점수를 받기 때문에 A가. 5개, 2개가 마음대로 배치가 돼요. 그래도 어쨌든 게임 안 끝나죠. 얘네들이 2개 나와봤자 2점씩 더 올라가봤자 24 못 만드니까 게임은 안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마지막 확률에서 빨간색이 나와줘서 이 9개를 뽑는 거죠.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그럼 확률 한번 구해주면 12C 9 9에 6C 6 곱하기 3C 1 3C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에 들어올 말이에요. 얘는 얘네들 바뀌는 거니까 답이 똑같을 거고, 그럼 얘는 12C 3을 구하는 거고, 12, 11, 10, 3, 2는 6이죠. 이렇게 220. 계산은 당연하지. 220분의 계산을 9가 해주면 됩니다. 가에 들어올 말은 220분의 9. 차근차근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조금만 다음에 더 나에 봐주면. 들어올 말은 일단 5, 2, 2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9개를 뽑을 건데, 전체 경우. 6개 중에서 5개 뽑아주고, 빨간색. 3C2, 3C2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남은 이 바구니에 남은 공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한 개씩 남아있죠. 그때 반드시 마지막에 빨간색이 나와줘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여기다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 아까 220, 계산했다고 칠게요. 20분의 27 2번이 정답이 계산을 이제 쭉 해보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전략을 수립해서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쪼개준 그런 단계를 분류해준 문제에서 단계를 분류해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앞뒤 문맥 살피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올해 수능도 이 빈칸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준 내용이랑 최근 기출 그리고 올해 6월 9월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꼭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